혹시 아직도 등산을 갔다 올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등산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중년분들이 등산을 좋아하면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하산할 때 찾아오는 무릎 통증이죠. 중년인 저도 산에 다녀온 다음 날은 계단 내려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져 이제는 등산이 내 몸의 무리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해외 등산 전문 채널에서 무릎 통증 없이 등산하는 방법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전문기관의 자료들과 제 생각까지 더해 오늘은 등산 초보분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무릎 보호하는 하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왜 하산할 때 무릎이 더 아플까요? 이유는 내리막에서는 무릎에 걸리는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힘이 많이 실린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힘을 무릎이 혼자 받느냐 아니면 하체 전체가 나눠 받느냐예요. 오르막은 힘들어도 주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하산은 몸을 아래로 내려야 하니까 무릎이 충격을 받아내는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하산할 때 몸을 뒤로 젖히고 무릎만 많이 쓰고 발을 쿵쿵 씻듯이 내려와요. 이렇게 되면 충격이 거의 그대로 무릎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산할 때 무릎이 아픈 건 단순히 무릎이 약해서만이 아니라 걸음 방식, 하산 자세, 그리고 하체 근력과 균형 문제가 같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죠. 무릎 통증 없이 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3가지 하산법으로 나눠서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2-pole 3-step이라고 하는 스틱을 이용한 2개의 스틱 3걸음 하산법이에요. 이 방법은 해외 유튜브 알렉시아 at 와일드 온라인 피트니스 트레이닝에서 소개한 방법이에요. 이건 그냥 느낌상 좋은 게 아니라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실린 연구에서 보고된 방법인데요. 내리막에서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 무릎 관절에 걸리는 힘이 약 12%에서 25%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25%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내리막에서는 무릎의 체중의 7배에서 8.5배의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중 25%를 줄인다는 건 사실 꽤 큰 변화예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양쪽 스틱을 동시에 짚고 3걸음을 걷고 다시 스틱을 아래로 옮기는 방식이에요. 연구에서 무릎 하중 감소가 나타난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 손과 반대쪽 발을 번갈아 쓰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라고 해요. 스틱과 함께 3걸음 기억하세요? 그리고 스틱은 그냥 장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릎 부담을 덜어주는 보조다리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스틱을 쓰면 팔과 상체도 같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중을 무릎, 발목, 엉덩이뿐 아니라 상체까지 함께 나누어 받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스틱을 쓴다고 몸을 뒤로 확 젖히면 안 돼요. 발목, 무릎, 고관절을 함께 굽혀보세요. 근육들이 충격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무릎에 가해지는 힘도 더 줄어들 거예요. 미국의 아웃도어 교육 비영리 단체인 더 마운티니어스의 등산 기술 자료에서도 하산할 때는 중심을 다리 위에 낮게 두고 내리막에서는 다리를 약간 굽힌 채 쓰라고 설명해요. 두 번째는 지그재그 하산법이에요. 이건 길이 어느 정도 트여 있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곳에서 특히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하산할 때 정면으로 곧장 가장 짧은 길로 내려오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경사의 힘을 정면으로 다 받게 돼요. 그러면 무릎 부담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면으로 급하게 내려오기보다 지그재그로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며 내려오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하면 몸이 느끼는 경사가 조금 완만해지고 그만큼 무릎에 실리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더 마운티니어스의 등산 기술 자료에서도 하산할 때는 짧은 보폭과 제어 가능 속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즉 중년에게 하산은 빨리 내려오는 것보다 편하게 내려오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짧고 가파른 구간에서 써볼 수 있는 보조 기술인 개걸음 하산법이에요. 미국의 과학기술 대중매체인 파퓰러 사이언스에서는
급경사 하산에서 옆으로 조금씩 내려오거나 상체를 돌려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해요. 또 발을 약간 옆으로 두면 엉덩이 근육을 더 쓰게 돼서 무릎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고 소개해요. 이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정면으로 바로 내려오면 무릎이 앞쪽으로 충격을 정면으로 받기 쉬운데 몸을 옆으로 돌려서 무릎과 고관절을 살짝 굽힌 상태로 작게 천천히 옆으로 디디면서 내려오면 충격 방향을 조금 바꾸고 하체 전체로 더 나눠받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은 길고 평범한 하산길 전체에 계속 쓰는 방법이라기보다 짧은 급경사 구간에서 보조적으로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단 자갈이 많거나 발이 쉽게 미끄러지는 곳에서는 피하시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구간에서만 천천히 쓰는 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때 꼭 같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무릎만 쓰지 말고 발목과 고관절까지 같이 써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스틱까지 같이 사용하면 하중을 상체까지 함께 나누어 받을 수 있으니 무릎의 부담이 더 줄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오르막에서는 쓰지 않지만 내리막에서는 반드시 무릎 보호대도 함께 착용해요. 스틱과 무릎 보호대는 나를 지켜주는 보디가드 같이 느껴져요. 이상 등산 시 당장 사용해 볼 수 있는 하산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원인을 해결하는 장기적인 방법이에요. 잠들어 있고 약해진 근육들을 다시 깨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릎에 도움이 되는 쉽게 할 수 있는 근육 운동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몸도 움직이지만 마음도 같이 쉬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냥 바람 소리 듣고 풍경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등산은 중년의 몸과 마음을 같이 돌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정상 정복이 아니라 더 오래, 더 편하게, 더 즐겁게 산을 타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방법들을 하나씩 익혀가는 거라 생각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이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걸음을 조금씩 바꾸고 필요한 근육을 조금씩 만들어가면 훨씬 편하게 산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집 근처의 낮은 산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상 끝에는 힐링 영상 넣어둘게요. 잠시라도 산을 걷는 기분을 느끼시길 바래요.